1년 동안 교육 갔다가 저희 19일자로 전략사업단장으로 발령난 김웅래 단장입니다. 다 아시는 사이지만 그래도 저희 1년 동안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제천시에서 이제 닉네임으로 서기관 교육가는 간부 직원을 교육국장으로 저희가 그냥 통칭 부르고 있는데요. 교육국장을 마치고 복귀를 하셨습니다.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서 예정 시간이 약간 늦게 시작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견문이 좀 양이 많아서 최종 독해를 하고 프린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시장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시민시장 여러분께 2017년도 제천시 예산안 대폭 삭감 사태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제247회 제천시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2017년은 시정의 내실을 기하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산자 수려한 관광도시, 도약하는 한방도시로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 도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는 제천시의 재정 운영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당초 계획처럼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여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2016년도 본예산보다 474억 원 증가한 6,408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제천시의회 예산안에 총 삭감액이 14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17년 당초 예산 요구액 3조 8,600억 원 중 45억 원이 삭감되었고, 인근 충주시의 경우 8,090억 원 중 38억 원 삭감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제천시 의회의 삭감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등 확보된 예산에 대한 세입 삭감까지 이루어져 제천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가 전방위로 노력하며 발품을 팔아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사업을 허공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의 국도비 반납 의결로 재정 자립 기반이 열악한 제천시로서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국도비 확보 추진에 큰 장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과거 큰 규모의 국도비 반납 사례로 용두천, 복개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620억 원, 교육문화센터 건립 20억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42억 원 등등의 잦은 국도비 예산 반납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명품 가로 숲길 사업과 의림지 한방 치유 숲길 사업은 2년여의 노력 끝에 수십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시장 공약 사업인데 무슨 이유인지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공약 이행을 막았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랫동안 시의회와 사전 협의와 용역 발주 예산 승인 등의 과정을 이행하고 추진해온 신백동 어울림체육센터 인근에 이미 매입한 땅에 건립하기로 예정하고 충북도와 정부로부터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인라인 경기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고 청소년은 물론 노, 장, 청이 함께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여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좋은 기회를 빼앗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여성 친화 도시로서 우수한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0년째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여성 아카데미, 산악 자전거 동호인들의 꿈의 재전으로 9회째 이루고 있는 도지사배 박달재 산악 자전거 대회, 청풍명월의 본향으로서 우리 제천의 자연 풍광을 마음껏 과시하고 관광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해온 20일의 금수산 산악 마라톤 대회, 9년 동안 이어지며 많은 성과를 이어온 한방 교양 강좌 등을 위시하여 수많은 민생과 시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비 삭감으로 건전한 시민사회 공동체 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주요 사업 예산들을 납득할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률적으로 50%에서 30%씩 삭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발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충청북도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2017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와 제56회 충북도민체전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한 무차별 삭감으로 정상적인 행사 추진이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러한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시민시장 여러분들로부터 분노와 배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질타를 경청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정당이 다른 시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주도했던 분들과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져 온 온갖 비방과 음해에도 인내하여 왔습니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참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처럼 작은 경제 규모의 도시에서 시정 예산은 바로 민생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문화예술, 생활체육, 사회복지, 어르신, 청소년과 여성활동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시민들의 것이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들이 시의원들 돈을 얻어 쓰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혈세로 만든 우리 돈이다. 저를 만난 시민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 제게 던진 호된 이런 질책에 저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천심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의회 제도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거나 상호 견제하며 잘못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반목적인 정치 공세는 시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상황을 내세워 새누리당 시의원 몇몇이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민생과 시민 중심의 행복 추구를 열망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2016년도 예산안도 제천시 의회에서 몇몇 시의원들의 주도로 세입 삭감액 10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10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올 한 해 지역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위축이 있었는데 이처럼 해를 거듭하는 반복적으로 무리한 예산 삭감 사태로 인해 행정 손실과 시민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예산안 중 의병사업 관련 예산이나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으로 요구 반영된 사업비까지 대대적으로 삭감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의병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로서 역사성과 정체성 면에서 국가를 상대로 다양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과 가치를 지닌 영역이며 의병 후예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시민에게 분권화하여 시민시장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민선 6기 시정 철학에 대한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제천의 이슈는 단연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 계속비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95억 9,600만 원과 2016년 사업비 105억 원으로 총 사업비 200억 9,600만 원을 제천시의회에서 이미 승인해 준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약속받은 21세기 문화 신소재 사업으로 제천의 문화혁명을 이끌 중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 또한 이미 총액으로 승인해준 계속비 사업의 금년도분 편성 예산을 시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삭감시킨 사안으로 집행부 수장으로서 앞으로 시정을 위해 제천시의회와 협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매우 난감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삭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간 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제55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 등에서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의 정면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천시의회의 법률을 위반하여 계속비를 삭감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도 제천이니 제천시의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경에서 예산 반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설득하고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최종적으로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7년도 각종 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시장님들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판매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주민화합과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 전통문화 계승 보존 홍보, 국제우호 친선협력 등 순기능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특히 이미 확보된 국도비 사업과 불가피한 지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하여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민생을 우선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올바로 세우고 통합의 시대를 향한 소신과 신념을 실천하도록 더욱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계속비 삭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의 요구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를 살리고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시정을 펼쳐 시민시장 시대에 올바른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저는 심각한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유고되어 국회의원 없는 제천시로서 정부로 국회로 국비 확보와 지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니고 있는 여념이 없는 시장을 향해 온갖 흠집 내기를 하며 정당 논리로 일관해온 일부 시의원의 행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의 근본 원인은 기초지방자치선거 정당 공천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줄을 서서 공천만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당선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천제로 인해 유권자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천권자에게 줄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주의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선거 공천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당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탄핵 사태를 보며 다시 한번 민심이 천심이며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준엄한 국민 주권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제천시의 주인은 14만 제천 시민입니다. 저는 민주당 시장이라고 저를 발목 잡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만 정략적인 이유로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정유년 한 해도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없는 국회의원이 유고돼서 국회의원이 없는 제천시라고 지난 2년 얘기. 지난 2년 네네. 시장님, 여기 이제 보면 좀 두 가지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의 요구는 하실 거죠? 지금 이제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다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장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의 그럼요. 요구를. 지방의회에서 일단 그 법률을 위반해서 의결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제2요구를 검토해 주고 그 제의 요구의 법적 절차 말씀드리죠. 그건 뭐 우리가 분당을 네, 검토하신 거죠. 의결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그 의회를 보내면은 의회에서는 그 회기 여부 두고 없이 10일 이내 재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재의결해가지고 거부 상태로 오면은 저희들이 재의결 받은 날부터 또 20일 내에 대부분의 재소를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을 네. 제소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처음에 재의결 의결 됐다가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제소는 대법원에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의결을 하면 거부하면은 거부하면 대법원으로 대법원 제소를 직접 합니다. 하면은 네.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하고 이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나 또 정부 똑같은 입장인데요. 장기적인 사업 있잖아요. 그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을 승인해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현저히 사업이 변경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승인된 기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예산을 신청한 것은 그냥 당연히 편성하기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뭐 의결하고 가결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무리하게 가결을 했잖아요. 그건 불법적인 행위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법리적인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온 것을 이러이러한 법 절차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 달라고 이제 제의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합리적인 쌍방간의 권리예요. 근데 지금 제천시 의회에서는 계속 이 창작 클러스터가 뭐 불법이고 뭐 이래서 계속 수차례 반대를 해오고 지금 제의 요구에 대한 좀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의 요구를 하면 만약에 이제 통상적으로 회기가 열리지 않았을 땐 임시 회의를 소집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의 요구를 제의를 하기 위한 임시 시의회를 소집해서 그건 뭐 강제 규정입니다. 소집해서 일정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제 제의 의결을 하게 됐죠. 그 뭐 찬반을 떠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에서 그걸 결과에 따른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똑같은 만약에 결과로 반복됐다고 하면 그건 이제 불법적 사항을 두 번, 세 번 계속하기 때문에 의회에다 의결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일반 행정법원이 아니라 바로 대법원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 요구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네. 근데 이제 그 제천시 의회에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그 창작 클러스터 문제 가지고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고 제천시가 추진하는 이제 제천시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고 제천시는 지금 계속 의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뭐죠? 의회와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시민들의 의사를 따르는 건데요. 예, 시민들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추경 예산안도 7대 6으로 표결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특정 정당의 특정한 논리로 가고 있어도 결국은 의회가 시민들의 의사를 100% 반영하지 않아요. 7, 80%가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의회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그걸 당연히 의회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논리가 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2요구가 의결되면 대법까지 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이제 아직 의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 총괄 서류가 넘어오고 난 이후에 제2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제2요구 할 사안은 그 상자 클러스터 사업뿐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사안도 그 안에 포함이 되나요? 다른 사안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고려하지 않고요. 이건 계속비 사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적으로 위반돼 있다라는 그 사안에 대한 제2요구입니다. 창작 클러스터 사업 하나에 대한 제2요구고 뭐 144억 내년에서 삭감된 건 어쩔 수 그건 없는 뭐 의원의 고유 권한이고 또 그것은 뭐 그 권한을 제가 뭐 침해하거나 다른 뭐 평가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에게 저는 좀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청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건데.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제2요구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이제 그 혹시- 삭감되는 네. 그 과정에서 1차 삭감됐을 때 그때 1차 그때 이게 너무 불법적인 일이 잘 벌어졌다 이게 해서 법률을 다 최종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요구 준비는 거의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2요구는 지금 언제쯤 제6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회에서 예산 총괄 결정된 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그게 이제 법적 효력이 시작되니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제6을 바로 하게 됩니다. 제2요구를 예, 하시는 그렇습니다. 뭐 20일 내에 제2요구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즉시하겠죠. 제2요구가 부결이 되건 뭐 통과가 되던 올해 안에 매짐은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야죠. 뭐 어쨌든 제2요구 자체는 저희가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임시회에서 해태할 수도 있어요. 뭐 내년으로 뭐 임시회를 늦춘다거나 해서 그것도 의미가 법적 없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뭐 가급적이면 저 의회도 시정에 대한 그 같은 고민이지 이게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히 설명이 다 됐는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삭감 절차가 진행돼 버렸는데 그것은 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것은 곧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광부하고 기재부에서는 올해가 아니면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걸로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이게 지금-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제2요구가 지금 예산 더 넘어오고 해야 20일 이내에 가능하면 어쨌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제2요구는.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진행 과정에 있는 그 합리적 타당성을 아니 제가 제 말씀- 질문하는 건 예, 그게 알고 아니라- 있기 때문에 예. 그 타당성을 정부나 또는 뭐 관련 기관에서도 그 법률적인 진행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아니고 그 설명을 질문을- 하면 예, 그 설명을 하면 이 사업이 예산이 내려와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아마 제 예상컨대는 이 사업 예산이 뭐 불용 처리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될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제천시나 충청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으면 그러면 뭐 당연히 문광부에서는 불용 처리하겠죠.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렇게 사업 예산을 함부로 불용 처리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충북도에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는 이 사안을 가지고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11월 달 안으로 그 지금 조례안이 원래 앞서서 해결이 됐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네. 11월 달 이제 안에 조례안은 해결을 하셨는데 예산이 12월 달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제천하고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중부사분 지역이나 아니면 충주시 지역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이 그걸-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어떻게 예방하실 건지. 일단 뭐 전체 제천시의 의지가 더 선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기 전까지는 임의 변경을 하기 어렵죠. 뭐 저희 시에서 일단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소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잘 해볼 생각입니다. 제2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던 부거일이 되던 내년에 확정이 돼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 올해를 넘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시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제2를 받아들이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네,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액이 어쨌든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 이게 정략적인 의회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보고받은 내용 보니까 예. 저도 뭐 물론 본회의장에서 이제 유심히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50%씩 막 칼질을 하듯이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500만 원짜리 250만 원, 3,960만 원짜리는 뭐 1,320만 원으로, 또 7,548만 원짜리는 3,740만 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사업 내용의 타당성이나 사업 내용의 경제성, 효율성 뭐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의회의 또 고유 권한이고, 그건 또 시민이 부여한 아주 신성한 예산 의결권이죠. 근데 그 의결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더더군다나 교육 관련된 사업은 아시다시피 7, 80%가 인건비입니다. 교사나 또 원어민 그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것도 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50%씩 막 잘라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원어민 강사의 질 좋은 그런 학습 기회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제공을 합니까? 이런 일들은 제가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만 보아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예가 또 있을까?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예산 삭감에 그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이상은 더 이상 제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집행 책임자로서 저 자신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건 정당에 있어서의 타정당과의 그 갈등 구조의 하나의 소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의회도 이제 시장님을 탓하고 있는 거고 시장님도 의회가 횡포를 저는 의회를 탓하고 있지 뭐 이런 않고요. 식인 것 같은데. 저는 의회를 탓하지 않고 의회에 있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세요? 지금 뭐 다들 생각하는 게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양산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갈등 해소 방안 노력하는 부분은 없어요? 뭐 이게 비교해서 안 됐지만 이거 사실 비교할 사안은 아니죠. 그런데 굳이 이제 사례로 들자면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했었고 그리고 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해결한 것은 민심이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었듯이 시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일부 아주 소수의 몇몇 정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삭감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나름대로 들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의원들이 의해서 예산이 이 정도 금액까지 삭감이 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라고 했는데 예산 삭감 절차는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 전부 다 모여서 상임위도 거치고 예산 결산. 뭐 아시다시피 예결이나 다양한 이번 회기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도 그나마 치열한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다수결의 입장만 가지고서 함부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수결의 입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합리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의결을 해나가면 한 명의 의견도 그것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당치 않은 의견을 단순히 다수당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그 다수당의 핵심적으로 나름대로 움직이는 몇몇이 그걸 주도해 간다면 그것은 중앙정치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것은 시민만 바라보고 가라는 민생 위주의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중앙정치에 너무 이렇게 예속화되어 있는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사실 뭐 입법권도 없는 사람이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이미 많은 논의를 해서 이번 다음이죠. 내년도에 시작되는 국회에서 대선 치르기 이전에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공천권이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의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발표한 것입니다. 네. 제가 뭐 혹시 더 비난 사항이 아니시면 제가 또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역사회에 이런 편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시민들에게 당연한 도리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오늘 보고하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9월 13일부터 말입니다. 저 소감 상임위에서 작업이 들어온 거 아십니까? 작업이요? 네. 어떤 작업? 청작 부결시키려고? 소관상? 네. 뭐 어떤 작업? 이성진 위원장이 각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가결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제가 제보 받았거든요. 또 알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당시 9월 13일 날짜 모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성진 의원이 저지운동을 펼쳤고 말입니다. 모르셨습니까? 그건 제가 의회 돌아가는 건 제가 그것까지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뭐 서로 논란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많은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의원 개개인이 다 독립된 의정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합법적인 법률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비 사업은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그건 법의 테두리에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2요구는 저들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예로 네, 하여튼 뭐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10일 내에 그 의견을 제 의견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저들이 일단은 계속비 이 자체에 대해서 이 계속비 자체에 삭감한 거는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명백히 짚고 일단 넘어가고요. 사업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그다음에 별도로 기재부하고 접촉을 하고 그거는 이제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 계속비 항목으로 별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